여기에 이제 뉴욕 종합주가지수, 미국의 이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총괄하는 그런 주가지수 개념이 뉴욕 종합주가지수를 나타냈어요. 여기에 이제 녹색 선으로 뉴욕 종합주가지수의 시각적 방향성을 나타내게 됐고,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녹색의 비행기 궤도는 기술 수명주기, 제품 수명주기, 또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생로병사의 그런 개념과 동일합니다. 즉, 태어나게 되면 언젠가는 이제 나이를 먹어서 생을 다 하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닌 에너지로 전환되고 다시 이제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 출발했던 곳으로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과정으로 구성이 되게 되고요. 뉴욕 종합 주가 지수는 이미 1998년경에 최종 목적지인 쇠퇴기에 도착을 하게 됐고, 이후에 태동기로 귀향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있는 빨간색 선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에서 한 번의 반등을 만든 이후에 2008년도에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태동기로 귀향을 한 상태예요. 이후에 다시 이제 생애가 만들어지게 되며 1차 상승이 진행되고 있었고, 현재 2020년 들어와서 코로나19로 인한 격한 이제 하방 변동성이 진행이 되면서 다시 이제 태동기까지 들어와 있는 중이에요. 중요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수준과 동일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의 조정으로 같은 태동기까지 얘가 지금 들어와 있는 중이에요. 근데 2008년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한 임기 수준을 넘음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갚는 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주요한 기업들이 도산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은, 글로벌 경제는 2019년 8월 미연준의 보유자 300억 조기 종료 이후로 매우 빠르게 물가가 상승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선두로 경기가 개선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근데 주가지수는 2008년도와 2020년도가 이제 같은 수준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와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결국은 매우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심리를 자극하는 실체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산업 생산을 보게 되면 2020년 1월서부터 1월 중반을 넘으면서부터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자 확진 수가 급격하게 증가가 되게 됐고, 이에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산업 생산 지수는 이와 같은 마이너스로 급격하게 전환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이와 같은 경제 지표를 확인한 글로벌 금융 투자자들 대부분은 코로나19가 번지게 되면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겠지만 일시적으로 이제 경제에 침체 현상이 발생된다는 것을 직접 이제 확인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지만, 지금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의 주가가 태동기에 들어와 있었고, 2020년 코로나19 변동성으로 인해 주가지수가 태동기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얘와 얘는 매우 다른 의미를 갖게 돼요. 다시 앞서 살펴봤었던 상업은행 연체율로 돌아가게 되면 2008년도에는 대출이 피크치까지 증가를 하고 버블 지표가 급속도로 이와 같은 증가를 나타내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렇지만 2020년 현재는 대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상업은행 연체율은 매우 하향 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2008년도와 2020년도에 같은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시작이 되게 됐고 언제쯤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내용,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개방송 진행 내용은 뭐 길게는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만 공유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준비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지금부터 공개해 드리자면, 여기에 이제 파란 선으로 나타낸 게 미국의 M1 유동성, 그냥 시중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지표예요. 유동성 지표에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 나타내는 이 선이 파란 선이고, 빨간 선이 이제 S&P 500 주가 지수예요.
S&P 500 주가 지수는 이 M1 파란 선의 증감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연동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파란색 선이 증가하게 되면 주가 지수도 따라서 증가를 하게 되고, 감소하게 되면 또 따라서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경기 부양을 위한 유동성 수준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기 파란 선을 보게 되면 파란 선의 저점 수준을 마킹해 놨습니다. 이 파란 선의 저점 수준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유동성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주가 지수는 이에 따라서 고점대가 점점 낮아지는 현상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게 돼요. 유동성 수준이 과거의 두 지점보다 2019년도에 더 낮아지게 됐고, 그러면 주가 지수의 고점 수준은 더 낮아져야지 되고, 이후에 유동성이 증가는 됐지만 이전에 증가됐었던 그 피크 수준과 비교해 보게 되면 이 유동성의 고점 수준도 낮아져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 시점에 고점 수준이 2020년과 같은 이 위로 올라올 것이 아닌 이 정도 수준에서 멈췄어야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방의 변동성이 격해지면서 이 수준에서 잠시 이제 조정을 나타낸 다음에 다시 이제 하방의 조정이 진행이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물가의 저점과 유동성의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게 되면 이에 비례적으로 주가 지수의 고점대는 낮아져야지 된다. 그렇지만 2019년 이후 2020년에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 지수의 상승은 물가를 고려했을 때, 유동성을 고려했을 때 과하게 진행이 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 변동성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와 같은 적정한 주가 지수 수준에서 반등을 보이다가 다시 빠지게 됐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하방의 변동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게 된다. 첫 번째는 노란색으로 마킹한 3월에 진입하기 직전에 이와 같은 하락 장세와 3월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더 격한 하락 장세 두 가지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구분되는 이유는 명확해요.